이번에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림 알고리즘도 의사선형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크루스칼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준의 시간 복잡도를 제공해 주며 접근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또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유니언 파인드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니언 파인드라는 자료 구조를 또 소개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매우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냐면 간선들을 가중치를 기준으로 정렬한 다음에 가장 가중치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주기가 생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가장 가중치가 작은 건 1이에요. 그래서 1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건 2니까 2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건 3이에요. 그래서 3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작은 건 4입니다. 그렇지만 4는 기존에 만든 걸 보면 주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할 수 없고 그 다음 거를 선택합니다. 5개의 노드에서 4개의 간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n-1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종료하게 됩니다. 크루스칼의 핵심은 이것을 선택할 때 주기가 없다는 것을 판정하는, 이거를 효과적으로 판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 필요한 것은 정렬이고 그 다음에는 각각 작은 순서대로 차례차례 선택을 합니다. 단지 선택하면서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살펴보면 에지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에지들을 정렬하고요. 이 에지들을 정렬한 다음에 가장 가중치가 작은 것부터 E1에서 EM까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같은 것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선택을 해가요. 그런데 no cycle, 사이클이 없어야 됩니다. 얘를 추가했을 때 기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트리, 신장 트리의 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n번 반복할 필요는 없고 n-1개의 간선을 t에 추가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 파트는 여기가 되겠죠. 어떻게 주기가 없는지 요 노드를 검사할 차례인데 간선을 검사할 차례인데 이 간선이 추가함으로써 주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을 union find 자료 구조, disjoint set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프림과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프림과 마찬가지로 컷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자,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증명을 하는데 두 개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T 스타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주는 결과물이 있는데 이 결과물이 신장 트리임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 신장 트리가 최소 신장 트리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당연히 주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기가 없는 간선들만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주기는 우리가 이 크루스칼이 주는 t는 주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T스타는 가능한 모든 컷을 건너가는 간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장 트리이다. 물론 이 T스타에 N개의 노드가 포함되어 있고 주기가 없다면 그 자체가 신장 트리임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접근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컷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신장 트리이다. 그래서 임의의 컷을 생각해 봅시다. 임의의 컷. 그래서 임의의 컷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려하는 그래프는 연결 그래프이므로 이 컷을 건너가는 간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보조 정리 1이었죠. 이 컷을 건너갈 간선이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아직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종료를 안 했으면 포함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후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후자의 경우는 이 컷을 건너가는 간선을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간선은 주기를 만들지 않으므로 크루스칼이 선택할 수 있는 간선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특성이냐면은 따름 정리, 따름 정리죠. 컷을 건너가는 유일한 간선이면 이 간선은 주기에 소속되지 않는다라는 증명이 있었습니다. 정리가 있고 그 따름 정리에 따라서 이 컷을 건너간 간선을 크루스칼이 처음 접하게 되고 이 간선은 주기를 만들지 않으므로 크루스칼이 선택할 수 있는 간선인데 크루스칼은 모든 간선을 1부터 2m부터 2m까지 쭉 차례대로 고려를 합니다. 때문에 이 컷을 건너가는 간선 중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은 결국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례대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컷을 건너가는 간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직 알고리즘 종료하지 않았을 거고 그 간선을 선택하게 되면 가장 가중치가 작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가 없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T스타는 신장 트리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그 증명을 읽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분히 생각하면 그 논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의 컷을 건너가는 간선을 선택하지 않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크루스칼은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컷을 건너가는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 때문에 T스타는 최소 신장 트리입니다. T스타가 선택하는 간선은 컷 특성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컷 특성이라는 것은 프림 알고리즘을 증명했을 때 사용한 거죠. 컷 AB가 임의의 컷이 주어졌을 때 이가 컷을 건너가는 최소 가중치 간선이면 이 간듯은 반드시 T스타에 포함되어야 된다. 프림도 그렇고 크루스칼도 그렇고 이 컷 특성에 해당하는 그 간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간선 2를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합시다. T는 주기가 없으므로 기존 T의 U에서 V로 연결되는 경로는 없습니다. U와 V를 분하는 컷 AB를 생각해 보면 주기가 없으므로 이 컷을 건너가는 간선은 T에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간선들 중에 가장 E가
최소 간선이기 때문에 이 컷을 건너가는 첫 간선이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컷 특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처음에 정렬하는 비용, 그 다음에 주기 여부를 검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렬은 m개의 간선을 정렬하니까 m 로그 m이 필요합니다. m 로그 n은 m 로그 n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m은 n에서 n제곱 사이입니다. 그래서 n으로 바꿔도 이 기준은 큰 기준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복문에서는 n번 반복하면서 주기 여부를 각각마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 여부를 기계적으로 선형적으로 검사한다 그러면 각 주기 검사할 때마다 최대 n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mn 비용이 요 주기 검사 때문에 mn 비용이 소요가 되고 전체 비용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mn이 더 큰 시간 복잡도이기 때문에 mn으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알고리즘, 크루스칼이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주기 여부 검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union find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union find 자료 구조는 집합 x의 분할을 유지합니다. x가 있으면 여기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의 분할을 유지합니다. 컷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얘는 다양한 크기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union find 자료 구조는 두 개의 연산을 제공합니다. 특정 요소가 이 분할들 중에 어느 분할에 소속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union한 연산을 제공하는데 두 개의 분할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연산을 모두 로그 n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disjoint set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union find 자료 구조에서는 이렇게 분할들을 합쳐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이고요. 이렇게 합쳐가다가 다시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union find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초기에 모든 요소가 하나의 분할을 형성한다고 가정을 하고 알고리즘들이 출발합니다. 따라서 초기 비용은 ON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렇게 각각 다 독립적인 분할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로그 n의 이런 find와 union 연산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union find가 왜 유용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료 구조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연결된 분할을 유지하고 간선을 추가할 때마다 union 연산을 해서 분할을 효과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간선을 처음에는 다 개별 분할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묶이게 되죠. 또 얘랑 묶으면 이렇게 묶이게 되고 또 얘와 얘가 있고 또 얘네들을 또 이렇게 묶고 결국은 묶어서 최종적인 그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루스칼이 해주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크루스칼의 핵심은 뭐예요? 주기 여부 검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쿠스칼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유니언 파인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찾아줄 수 있어요. 얘가 추가됐을 때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효과적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안에서 간선을 추가하게 되면 이거는 주기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분할들 간에 결합을 하면 이 경우에는 주기가 안 만들어집니다. 서로 다른 분할에 있는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은 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요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루스칼 MST를 유니언 파인드를 이용해서 그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유니언 파인드 구조를 초기화해야 되는 비용이 있고요. 요거는 ON이 소요될 거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하게 됩니다. 뭐 퀵소트를 이용할 수 있고 머지 소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용하면 m log m, 다시 말하면 m log n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렬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는데, 이 간선이 있는 이 노드와 이 끝노드, 시작 노드와 끝노드 거꾸로 돼 생각하는데, 얘들이 다른 분할에 있는지 같은 분할에 있는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는 로그 n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할에 있으면 그것을 t에 집어넣고 그 두 개의 분할을 결합합니다. 이 결합도 로그 n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총 소요되는 비용은 find 오퍼레이션을 계속하기 때문에 m 로그 n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니언은 n-1개만 최대 n-1개 유니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n 로그 n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것들이 결합해서 프림스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n 플러스 n 로그 n 비용이 소요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m 로그 n, 즉 간선수의 의사선형 비례한다. 거의 간선에 비례한 비용으로 MST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find 자료 구조가 실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상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코드로 옮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분할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리더를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 분할에 소속된 애들은 그 리더를 가리키도록 포인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UVW가 하나의 분할에 소속된다. 그러면 U는 포인터가 자신을 가리키게 되겠고, W는 U를, V는 U를 가리키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할이 있고 이런 분할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결합해야 되겠고, 또 어떤 요소가 있으면 이 분할이 어떤 분할에 소속됐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3이 어떤 분할에 있는지 찾으면 3의 포인터는 1을 가리킬 거고 1의 포인터는 4를 가리킵니다. 4의 포인터는 자신이 가리키기 때문에 4가 리더가 됩니다. 5의 포인터는 6을 가리키고 6은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6이 리더가 돼요. 그러면 3의 리더는 4가 되고 5의 리더는 6이 됩니다. 서로 리더가 다르면은 다른 분할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find를 통해서 find가 그 과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드들의
여기 5가 있네요. 여기 2라고 합시다. 네. 2, 2, 2. 예. 1이 두 번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분할이 있을 때 유니언은 어떻게 하냐? 이제는 모든 애들이 결합이 되면 하나의 리더를 가지도록 해줘야 돼요. 따라서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 중에 어떤 노드들하고 노드들의 자식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얘가 6이 1을 가리키도 할 수도 있고 6이 4를 가리키도 할 수도 있고 3을 가리키도 할 수도 있고 2를 가리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6이 루트를 가리키도 했습니다. 거꾸로 이 큰 애들을 6이 리더가 되도록 6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얘네들을 각각을 모두 4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 방법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합 비용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합하고 나서 검색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됩니다. 결합하는 비용도 저렴하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결합하고 나서 리더가 누군지 찾는 비용도 저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리더를 찾는 비용은 되게 효율적이죠. 이 경우에는 올라가야 되는 비용이 길잖아요. 얘는 딱 하나만 올라가면 바로 리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쪽 노드들의 모든 포인터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루트의 포인터만 바꾸면은 결합 비용은 5완이 되는 거죠. 검색 비용은 이제 증가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건 어디다 결합하는 거예요? 루트에 결합하는 거죠. 이 밑에 결합하면은 올라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요 결합하는 애들. 왜냐하면 이쪽 어떻게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루트 이쪽 애들은 리더가 변하지 않아요. 리더가 변하지 않는 애들의 비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루트를 바꾼 애들은 비용이 변하게 되겠고 그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루트에 결합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 애들은 4개고 이쪽 애들은 2개면 2개 애들의 비용을 바꾸는 것이 더 저렴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개가 있으면 2개를 결합할 때 이쪽이 더 크기가 크면 이 작은 애를 이쪽 큰 애의 루트로 결합시키면은 가장 효과적인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합했을 때의 비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쪽은 비용 변화가 없도록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가 있고 이쪽에 트리가 있으면 큰 애는 그대로 유지하고 작은 애를 이렇게 루트가 되게끔 얘는 리더가 자신이 아니라 얘의 리더는 이쪽 애드가 리더가 되게끔 바꾸는 겁니다. 루트 결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트리의 높이, 결합되는 애들의 트리 높이 변화가 가장 최소화돼요. 하나씩만 증가하죠. 작은 것을 큰 것에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얘네들이 다 바뀌는 것보다 작은 애들이 바뀌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니언 연산을 했을 때 그것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각 노드의 갱신은 최대 로그 n번 발생할 수 있고 로그 n번 발생하게 되면 그때의 높이도 최대 로그 n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큰 것과 작은 거가 있으면 작은 것을 큰 거에 결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높이가 변하지 않고 얘네들만 변화를 해요. 그럼 작은 거가 큰 거가 결합해서 커지고 또 큰 것과 결합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번 결합을 했을 때 작은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2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배로 계속 커진다고 생각하면은
최대 로그 n번 증가를 하면 전체 크기는 n이 돼요. 그래서 이 작았던 애들의 최대 높이는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합하면 이 연산의 최대 비용은, find 연산의 최대 비용은 O 로그 n이다. O 로그 n이다. 그런데 실제 구현을 보면 얘를 추가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find 연산은 로그 n이 되는데 같은 노드를 다시 찾게 되면 이제 O1에 찾을 수 있게끔 변하게 됩니다. 즉 어떤 식으로 되냐면 (7이면) 7에 find 7을 하게 되면 7의 부모는 5고 5의 부모는 1이고 1의 부모는 1이니까 1을 줘요. 근데 1을 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7의 부모는 1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find 하고 나면 이렇게 7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실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MST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개의 그 1차원 배열을 크기가 n인 1차원 배열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부모 링크를 각 노드의 부모 링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결합할 때 큰 쪽으로 결합해야 되니까 분할 크기를 각각 유지해야 됩니다. 처음에 출발은 모든 노드들이 다 독립적인 분할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4번 노드가 있으면 0의 부모는 리더는 0이고 1의 리더는 1이고 2의 리더는 2이고 3의 리더는 3, 4의 리더는 4가 되는 거고요. 각 분할의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얘에서 유니언 파인드가 이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짧은 게 1이에요. 그러면 1과 4를 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1과 4를 결합할 때 노드 값이 작은 쪽으로 리더를 가져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작은 번호 순으로 한다. 그러면 1과 4가 결합하면은 1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의 리더는 1이니까 계속 유지하고 크기는 2가 되고 4는 이제 4가 리더가 아니라 1이 리더가 되도록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게 2예요. 2는 0과 2가 이제 0은 0이 부모고 2가 부모니까 서로 부모 리더가 다르면 다른 분할에 있는 거고 다른 분할에 있으면 결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작은 번호를 우선한다 그랬으니까 0은 크기가 2가 되겠고 2의 리더는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요 두 개가 이제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3을 추가해야 돼요. 3을 추가하는 건 지금 1과 2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의 리더는 1이고 2의 리더는 0이에요. 서로 다르니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0이 더 작은 거니까 0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의 리더를 0으로 바꾸고 얘의 크기를 0의 크기를 원래 갖고 있던 두 개를 합쳐서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4는 이제 리더가 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우선은 1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당장 바꾸지는 않고 실제로는 1을 유지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요거예요. 0하고 1. 그럼 0하고 1을 보면 0의 리더도 0, 1의 리더도 0입니다. 리더와 같기 때문에 같은 분할에 있습니다. 같은 분할에 있으면
추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추가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게 5예요. 그럼 1과 3의 부모를 봐야 돼요. 1의 리더는 0, 3의 리더는 3이에요. 서로 다른 거니까 결합을 하게 되겠고 0에 결합을 해야 되니까 0이 5개가 되겠고 3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준으로 5개의 애들이 다 뭉쳐 있기 때문에 이제 MST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로 살펴보면 find의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노드의 패런트가 노드이면 바로 리턴을 해요. 0, 1, 2, 3, 4에서 0의 리더는 0이고 1의 리더는 1이고 2의 리더는 2고 3의 리더는 3이고 4의 리더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다시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요거를 따져야 되니까 1과 4 서로 리더가 달라요. 리더가 다르니까 결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찾으면 여기서 끝나요. 바로 리턴이 돼요. 리커시브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유니언을 할 때 작은 게 우선한다 그랬으니까 얘 크기를 2로 바꿔주고 요 값을 더해주면 돼요. 요 값을 여기다가 더해주고 얘를 1로 바꿔줍니다. 1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얘를 넣어야 되니까 0의 리더는 0, 2의 리더는 2니까 서로 다르니까 결합할 수 있고 더 작은 번호를 우선시한다 그랬으니까 요 값을 여기다 더해줘서 2가 되고 2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3, 2와 1 그러면 2의 리더는 0이고 1의 리더는 1이에요. 그럼 서로 다르니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우선을 줘요? 0이 더 작은 걸 우선 준다 되니까 얘의 부모 요 값을 여기다 더해주고 얘를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를 봐야 되겠죠. 4는 여기서 1의 부모는 0이고 0의 부모는 0이니까 같으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또 있어요. 그러면 3과 4를 보는데 3의 부모는 3이고 4의 부모는 1로 되어 있는데 자기 희생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게 되겠습니다. 리커시브하게 또 부르게 돼요. 그런데 리커시브하게 부르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값으로 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으로 바뀝니다. 서로 3이고 0이 다르니까 0으로 결합하고 얘는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프림과 크루스칼은 같은 시간 복잡도를 갖고 있는 매우 빠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이 실제에 있는가? 예, 실제로는 있습니다. OM에 찾아주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확률적인 알고리즘이고 간단하지 않은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알고리즘이 대단히 심플하면 아마 알고리즘 교재들에 다 포함돼서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포함되지 않다는 것은 학부 수준에서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쉽지 않은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알고리즘으로는 2000년도에 발표된 OM 곱하기 알파 M 정도, 즉 M-log M보다는 더 빠른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고요. 디터미스한 것도 이것도 우리가 보고 있는 크루스칼이나 프림과 같이 간단한 알고리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은 요 범위 내에 있다. 찾지는 못해도 바운더리는 요거 있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오픈 퀘션은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을 MST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게 아직은 해결이 안 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깔끔하고 단순해서 우리 학부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걸로 MST 탐욕적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